코로나 때부터 일본과 밀월 관계를 맺동해 베트남인 프로 선수들의 한국을 조롱하고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돈을 뜯어내며 한국에 뒤통수를 제대로 줬죠. 자,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없이 최근 또 한국의 삼성전자의 베트남 내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는 방식이지만 사실상 반강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이 왜 베트남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현지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베트남의 부패 지수가 악화되어 한 해 전에 견조 10단계나 추락한 117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180개국 중 117위인데요. 한국이 33위, 일본이 73위를 기록한 것을 고려한다면 베트남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감이 오실 겁니다. 일본보다 부패한 나라는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베트남은 일본보다 무려 40단계 이상 낮습니다. 베트남에서 부패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만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노력하기보다 대체로 현실에 순응하려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고위층의 권력을 이용한 부패도 큰 문제지만 일상생활에서 부패와 부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일 처리를 위해 뒷돈을 주고 위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의 뒤통수만 치는 국가 베트남 대신 최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보유 국가로 등극한 인도가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 난리가 났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이달 초 인도의 전체 인구 수가 14억 1,500만 명을 기록하고 얼마 전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인구수 14억 1,260만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1위 인구 보유국이 된 인도가 삼성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4일 업계와 웨이보 등 외신에 따르면 MK스털링 인도 타밀나두 주총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공장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스탈린 주총리는 삼성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외에도 관세 인하 인프라 구축 생산 관련 파견직 인센티브를 주겠다고까지 했는데요. 즉 삼성 공장에 필요로 하는 도로산업 용수 전기에 심지어 전문 인력까지 인도가 대폭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를 베트남에 유치하기 위해 초창기에는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인도의 파격적인 제안이 공개되면서 삼성을 비롯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를 선언하고 모든 공장을 인도로 옮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의 근원지라 외치는 베트남인들과는 달리 인도 국민들은 현재 그 어느 나라보다 뜨겁게 한류 열풍을 받아들이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영상 사이트에서는 한국 콘텐츠의 시청할 수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이나 식품에 흥미를 갖는 인도인도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뷰티 관련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기 브랜드로 여겨지고 한국의 면세품의 수입량도 전년보다 배 이상 증가하는데 놀라운 속도로 한국산 제품들이 인도 전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방갈로르에서 거주하는 프라치 씨는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시대극의 액션 호흡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인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새로운 느낌이 없는 다른 나라의 드라마와는 달리 언제나 독특하다. 인도인의 감각에 가까운 느낌이다. 같은 의견이 나오며 5명 중 2명이 몇 시즌이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미국 드라마와는 달리 22화로 완결되기에 시간을 적게 투자해도 된다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작년은 인도에서도 이태원 플러스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드라마가 유행했습니다. 영국 조사회사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미국 OTT 플랫폼 넷플릭스의 인도에서의 작년 한국 콘텐츠 시청 횟수는
전년 대비 4.57배로 확대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도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은 17.94%로 일본의 토요타, 닛산 보드의 총 판매한 대수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또한 상위권 브랜드 중 기아차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도 길거리를 보면 절반 가까이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놀라운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인구 14명을 돌파하며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로 등극한 만큼 삼성이 베트남을 손질하고 인도로 모든 공장에 옮겨 인도에서 국민기업으로 만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인도 현지인들을 대규모로 고용하게 되면 인도의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10.4명에 달하는 인도인들의 갤럭시와 삼성 TV에 삼성 냉장고, 삼성 세탁기에 삼성 청소기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인도로 옮기게 되면 한국의 LG와 효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을 따라 베트남에서 인도로 공장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삼성이 지정학적 투자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기업들에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현지의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의 인구만 20만 명, 매주 500만 명의 새로운 베트남인들에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이 완전 철수를 외치는 순간 이 수십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한 번에 일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삼성 베트남 법인의 수많은 베트남 하청 기업들의 줄도사는 확정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면 베트남 도시 몇 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중국에서 완전 철수를 외쳤던 지어 후이저우 삼성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친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STMP에 따르면 공장 인근 업체의 최소 60%가 잇따라 문을 닫았고, 후이저우 공장과 연계된 광둥성 내 공장 100곳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SCNP는 후이저우 지역 소비가 죽어가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후의 한 편의점 주인인 리와 C는 8월에 비해 매출이 80%로 줄었다라며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임대주택, 호텔까지 삼성 공장 직원의 소비에 기대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라고 호소했습니다. 중국인 삼성 근로자들이 살던 공장 인근 아파트의 임대 가격도 뚝 떨어졌습니다. 공장 인근 식당 주인 리빙 씨는 지금은 텅 빈 테이블만 남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장 폐쇄 충격은 후이저우에서 100 떨어진 광둥성 둥관에까지 미쳤습니다. 한때 삼성 후이저우 공장에 납품하며 중국의 주요 로봇 산업 기업으로 떠올랐던 광둥 스마트 그룹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SNP는 전문가를 인용해 삼성 공장은 후이저우에서 완전한 공급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광둥성 공장들은 삼성 없이 운영이 어렵고 자금 상점 식당들은 더더욱 버틸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 베트남이 중국이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서라도 늦었지만 한국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미 13명으로 세계 최대 인구로 등극한 인도가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만큼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을 잡으려면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원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